네, 저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관련된 그 이야기인데, 여기 창업 카페고 창업센터고 해가지고, 대충 창업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첫 시간 할 때 창업 이야기를 처음 하다가 이제 무역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창업을 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냐 보니까, 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뭘 하던 걸 갖다가 전부 다 자기 돈을 한 5, 6년간 해서 돈 벌어놓은 걸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던데, 그게 예전에 같으면은 뭔갑다 싶은데, 실제로 해보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우리 소중한 돈이고 이런 걸 아니까 그래도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역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다 하고 창업을 항상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돈 관련돼서 그렇게 사실은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워낙 귀하게 자라가지고, 귀하게 자라서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할머니 밑에 살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뻐 뭐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의 소중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을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아주 아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못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뭐 돈을 뭐 펑펑 썼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자기 일을 시작하고 하면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여기 저 사장님도 계시고 에이전트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저는 어떻게 하면 몇만 원이라도 줄이려고, 몇십만 원이라도 줄이려고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컨설팅 하다 보면 이제 국가에서 2천만 원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열심히 된 거 5천만 원 있던 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약간 상반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려면 무조건 스타트는 해봐야 돼요. 아무리 이래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뭐 아마존을 듣고 뭐 이렇게 해봐도 실제로 딱 해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 이게 막 다 나오니까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이게 왜 결제 조건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왜 LC를 하는 게 나은지, 왜 LC 말고 그냥 TT로 하는 게 나은지 본인이 느껴요. 책으로 본 거하고 또 많이 달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봐야 알지만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 위험을 갖다가 얼마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해봐야 돼요. 창업을 하는데,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회사를 다니다가 내한다면은 돈을 가지고 스타트를 했다. 굉장한 리스크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가게를 오픈하고 치킨집을 열고 식당을 열고 하는 거는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무역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몇 억을 내가지고 열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에요. 뭐 장사, 뭐 사업,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 창업 이 이야기가 나오면요,
저는 이 필라이트가 만든 저 나이키 나서서 슈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참 이 도움되는 그것들이 많아요. 나이키 필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오프상부터 시작했어요. 나이키가 탄생하기 전에 처음에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아식스 있죠, 아식스. 오니츠카 타이거. 오니츠카 타이거를 그때 이 필라이트가 육상 선수였는데 이걸 일본에서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학생 때부터. 이제 졸업을 하고 MBA를 마치고 본인이 이제 뭘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스타트를 한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 처음 나오는 이거 말고 일본에서 뭔가 핫한 이 운동화를 발견을 하고 이 스타트를 한 겁니다. 이 보면은 리스크 관리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지 나와 있습니다. 참 저는 책을 잘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번역한 사람들 봤어요. 봤는 게 이 막 자기가 쇼업하고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힘들어하고 막 어떤 순간순간에 그 괴로워하는 이런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은행 가서 돈 빌리는데 이 항상 자기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을 이 보고 이 앞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한 대 칠 것 같아가지고 자기 팔을 꼭 잡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막 세계적인 기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오퍼상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이키에서 일본에서 오니츠카 타이거를 받아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판 거예요. 벽 보고 막 이렇게 벌써 뭐 한 40년, 50년 된 이야기지만은 벽에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거 살 사람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짧고 한정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시간을 목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써야 된다. 무엇보다 남들과는 다르게 써야 된다. 아주 이 흔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 후배님들도 계시고 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느껴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아주 빠르게 간다는 거. 그리고 뭔가 빨리 뭔가를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그게 막 느껴집니다. 그게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알면 좋은데 그게 이제 회사 들어가면은 또 4시간 소중한 걸 알고 또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직급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갈증이 나거든요. 항상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냥 막 바빠 이래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생각하다 보면은 저런 건 생각할 틈도 없죠. 근데 어떻게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반드시 작업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이 창의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고 조금 더 효율적이게 뭔가 자기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걸 확 느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이거 하나 볼게요. 이게 이효령 선생님인데 이 영상 하나만 보시죠. 사실 아니면 투정들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문학평론가 이효령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도시 지역이 12개나 되더라고. 교수에 장관, 행정직에, 언론인에 아는 곳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내 인생은 굉장히 적게 살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읽고 사색하고 뭐 이런 것만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꿈들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다른 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을 내가 갖지 못하고 글 쓰는 걸 하겠다. 위대한 작가가 되야겠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살아온 길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천재 아닌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나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길.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봐요.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덮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이 덮어요. 자기 천재를 전부 가지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360명이 이런 방향을 쫓아서 경쟁을 하면은 아무리 대학교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남들 뛰라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 360명이 다 1등할 수 있어요. 베스트원 대사가 원기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똑같이 살아? 왜 남의 인생이 남의 생각으로 또 사냐? 사람들 아무리 좋은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대담하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끊어내 듣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가야 돼.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늙어서 그 깨달으면 큰일 나. 사실 나는 투명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상당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루가 얼마나 의미를 하겠어요.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살아봤다 뭐 나이도 똑같고 머리도 똑같고 아이고 죽자 그런 의미도 몰라.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었지도 아니고 열심히 늙음을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는 거죠. 아 그건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 내 자신. 제가 이거 한 거는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지만 왜 이 지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씀 하신 것 같이 본인 이제 직업이 12개가 되더라도 이제 본인은 생각할 때 이 글 쓰고 뭐 사색하고 이런 것만이 정답인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참 후회되더라 이 말인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아까 정말로 이제 회사 생활하고 직장 다니다 보고 이러면은 그냥 그렇게 가고 또 어떻게 보면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열심히 저는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 그냥 행복하게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 본인 스스로 이걸 가져가지고 나는 이것만 해야 돼. 지금까지 이것만 해왔으니까 이것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그 생각은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처음 수업할 때 첫 시간부터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지금은 너무너무 급변하고 여기 계신 분들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계속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내가 여기 있다가 지금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픈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 의미에서 이거 동영상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창업 고민하게 되는 시점은 모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직장 다니시거나 이럴 때는 어떤 더 이상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없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하고 싶은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서 꼬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냥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뭐 이렇게 더 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창업을 했지만은 제일 처음에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창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어떤 그게 있었냐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STX 큰 대기업에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일만 하고 영업이면 영업만 하고 그다음에 해외랑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8년, 9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뭐 알아서 맡기더라도 내가 모르고 남한테 의지를 해야 되고 어떤 의존을 해야 되고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또 관심이 있던 분야의 그 일을 찾아가지고 저는 그 인도네시아로 가게 돼가지고 뭐 그러게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게 뭐 잘했다 안 잘했다 이거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냥 팍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힘든 점도 많고 또 그래 푹 나와 보니까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면서 길을 또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창업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는데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다른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거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똑같은 한 20, 여기 오늘은 안 오셨는데 그 군대 제대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24살, 5살 정도 됐겠나? 오늘 안 오셨는데 저도 제대를 하고 이렇게 4, 5살 때 그 있을 때인데 친구들하고 모이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어릴 때도 아니고 조금은 이제 돈도 필요하다는 걸 알 때고 뭐 이럴 때 야, 뭐 해가지고 뭐 할 거 없나 이러고 있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군대 제대하고 노래방을 맡아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노래방을. 그래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그 이제 밤에 부산에서 저는 온천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밤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찾아와서 노래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노래를 찾아달라는 제 앞에서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 제목 아니냐고. 모르겠냐고 뭐라고. 그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등등등등의 노래를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막 되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했던 게 이게 딱 노래 가사를 치면 노래 제목이 나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친한 손님 한 분한테 어르신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구나 그게 맞아 답이야 이러면서 빨리 해봐 뭐 이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특허 사무실에 전화를 했죠. 특허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바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특허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에 버스 타고 섬에 모텔에 있는 특허 사무실 릴리스 사무실 찾아가지고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막 한 겁니다. 이래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총각 한 연세가 있어요. 예. 사람이요. 예. 하늘을 알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생각대로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은 뭐라도 내한테 뭐 도민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왔었거든요. 그때 한참 제 친구들끼리는 그게 이제 이슈였어요. 그게 어떤 친구 한 명은 어떻게가 돈 벌까 하니까 이 친구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니한테만 알려준다. 그게 뭔데? 담배 있으면 담배 사람이 맨날 라이터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담배 안에다가 라이터 딱성냥 같이 붙이는 거,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거는 뭐 특허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그게 뭐야? 국수 싱겁잖아. 그래, 싱겁지. 국수 면발 안에다 양념을 넣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어릴 때인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던 게 그 한참 지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이런 거 적고 그랬었는데 저는 딱히 이제 취미라고 할 때 별로 없고 그냥 저는 뭐 조깅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구글이 막 나오고 그랬을 텐데 이 달리면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 고향이 저기 어디 서울 뭐 아주 결승 시골이라 합시다. 근데 이 구글 지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치면은 이 장면이 그 도로를 이렇게 나오면 그때 왜 한창 이제 다음에서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그렇고 구글 맵 생겨가지고 주소 치면 그 탁 나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걸 잘해가지고 그 도로를 진짜 달리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달리면은 뭐 어떻게 속도를 내가지고 내가 속도를 올리면 빨리 달리고 이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제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 그거 괜찮겠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2018년 뭐 보스턴 마라톤 이렇게 치면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걸 달리면은 이제 그 길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하고 연습장에 적었죠. 그러니까 공원을 달리고 싶다. 공원까지 어느 공원하면 그 공원이 나와가지고 아직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한 10몇 년 있다가 나왔죠. 요새 나왔죠. 엊그저께 달리는데 이런 게 나왔다고 신문에 뜨고 한 1년 전에 나왔었어요. 뜨고 지금 최근에 부산 진역 앞에 가니까 3D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이시클로 하는 게 나왔어요. 자전거로 하는 게. 자전거로 똑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 길을. 나왔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론 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했지만은 만약에 이 스타트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나왔을 때 이야 이거 되는 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결국은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사람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결국은 뭐 이래 되면 와 박수치고 제가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쫄딱 망했을 가능성이 더 컸겠죠. 그렇지만은 큰 도움이 됐을 건데 이래 나와가지고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몇 개국어를 뭐 얼마 몇 달 만에 배울 수 있는 그 동영상 만든 그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했고 저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지만 안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고생해야 되고 뭐 이런 건 다 맞는데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플랜 B는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랜 B는 가지고 있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A, B, C, D, E, F 아이템을 했었어요. 했는데 A 안 되고 B 안 되고 C 안 되고 D 안 되고 이래 되더라고요. 한 3가지가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그러면은 먹고 살 거냐 이 문제 나오거든요. 그 돈을 두 가지 방법이 돈을 재놓은 걸 그래 막 쓰면서 그렇게 버텨볼 거냐 안 그러면은 한번 그냥 뭐 운에 맡겨볼 거냐 안 그러면 진짜 플랜 B를 가지고 있느냐 컨설팅 해보고 하면은 의외로 그런 건 많습니다. 의외로 그냥 스타트는 했는데 수익 나오는 거 있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방 멋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8만 원에 판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수익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 컨설팅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데 이걸 하려면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버티십니까?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신력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이걸 다 버틸 수 있고 난 할 수 있어 하고 막 파이팅하고 이기장이 적고하고 다른 거예요. 직접 자기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뭐라도 찾아가보고 어디 가서 뭐라도 보고 하는 건 전부 다 비용이거든요. 예전에 회사 다니고 할 때는 못이죠. 근데 직접 자기 돈 써보고 교통비 들여다보고 뭐 해보면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하나 비용이니까 비용이 결국은 없어가지고 어디 가야 될 때는 못 가고 사람 만날 때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플랜 B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ABCD 이걸 해보면 될 것 같아가 스타트를 하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확률이 훨씬 없습니다. 네. 그 나이키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저기 옛날에 그 누굽니까 안철수 씨도 그런 이야기 책에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어떤 걸 그 스타트를 하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선택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러면 이제 같이 병행을 해보라요. 기존에 하는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고 잠 못 자고 힘들고 이래서 난 못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몸을 대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건 어느 정도의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전업으로 이걸 뛰어들었을 때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다 배분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키 측에 봐도 이 하다가 돈이 모질러가지고요. 돈이 모질러가지고 자기가 회계 사무실에 나가지고 다시 일을 하고 병행을 하고 이런 과정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야, 참 그 책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16년 한국 평균 영업이익이 이제 6.5%. 연봉 6천만 원 받으려면 저거 따르면은 저기다 또 뭐 세금 떼고 하겠지만 연봉 6천만 원 받으려면은 5천만 원 받으려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얼마 올려야 됩니까? 매출 10억 올려요. 10억 평균입니다. 평균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뭐 30%는 훨씬 더 낫겠죠. 30%는 뭐 1억 8천이니까. 그런데 이거에 따르면은 진짜 제조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10억을 갖다가 어디라도 팔아야지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6천만 원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렇구나. 그럼 뭐 다르게 좋은 건 뭐 영업이익이 40% 나오는 거, 50% 나오는 걸 찾든지. 책 보면은 그 책 유행했었죠. 제로 투 원. 그 책 모릅니까?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그 페이팔 그 창업자가 만든 그 파란색 책 제로 투 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로 투 원 그 묘지가 뭐냐면은 결국은 아주 쉽게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라. 남들이 하는 거 하지 말고 뭔가 니만의 걸 뭐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예요. 요지가. 그러면은 자 회사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첫 번째로 내가 이익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걸 숨기는 회사. 그리고 너무너무 회사는 잘 안 되는데 아주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야지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막 과대 포장하는 회사. 이게 두 부류가 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실제로는 너무너무 이익이 많이 나고 그런 글로벌 저기서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등등 그런 회사 IT 업계들 이야기를 들지만은 그런 회사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걸 숨긴다 이거죠. 타겟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차이하고 이런 회사 차이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기존에 거 하는 데서 막 터지게 뭐 레드오션, 뭐 블루오션 이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 책 아무리 읽어도 맞다 하지만은 쉽게 따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현실적인 이야기 돌아오면은 이런 거 딱 보면은 아, 내가 그러면 내가 먹고 살려면 연봉 한 5천 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8억 매출을 올려야 된다. 8억을 매출 올리려면은 그 7천만 원씩을 내가 매달 이렇게 물건을 팔아야 된다. 네. 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더 저보다 여기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다행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때문에. 자, 회사가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은 처음에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있지만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내 스스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네? 저는 연지동 사는 누구입니다. 해운대 사는 누구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뒷조사까지는 안 하겠죠. 내가 비즈니스 명함이라 듣고 그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아닌 이상 신뢰감이 맞지 않습니까? 진짜 스타트를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어떤 그건지. 그래서 저는 사업자 등록증은 내지 않더라도 본인이 생각한 어떤 그 명함 같은 거라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시회 같은 데도 이렇게 쭉 가다가 가서 이렇게 막 문의를 하고 어떤 아이템에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막 깊게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 달라져. 그 명함한테는 제가 명함을 또 하시는 분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은 이런 회사에 누굽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별 차이 아니지만은 컨택 포인트가 하나 연결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이프에서 슈덕의 필라이트가 일본에 제쯤에 오니치카 타이거가 가가지고 그 오니치카의 중역들이 쫙 나와 있는데 거기서 먼저 만나죠. Who are you? 당신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필라이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미국에 사는 어느 지역에 블루리본의 대표 누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자기가 블루리본이 무슨 육상대회 우승하면 이렇게 깃발 주는 건가? 그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 이래 돼.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때 이런 식으로 순발력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 등록이 어려우면은 비즈니스 카드나 로고라도 먼저 만들자. 제가 그때 만들었죠. 어릴 때 아닙니다. 한 6년 전에 하기 전에 저는 할 때 하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박 조교기 하시던 분도 계시지만 그리스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큰 오파상에서 저한테 이 아이템을 한국에서 네가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한번 해봐라. 근데 이 그리스 업체는 저쪽에 대리점인 거예요. 그리스 업체 큰 시장에. 근데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여러 업체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템을 자기네들이 그리스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네가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서 저한테 한국 시장은 얘한테 맡기는 게 어떻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독일에 전시회 때 넘어와서 인사를 하자는 거예요. 명함을 만들라를.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 고민해가 만들었어요. 수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스테이션 수준 만들었어요. 제가 내가 만들어 왔는데 다 보여줬죠. 좀 프로페셔널한 이거 이제 안경 집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잘 안 됐습니다. 왜냐? 그 아이템은 뭐냐면은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선박의 그 비용들, 배 운영하는데 비용들 중에 가장 큰 그 비용이 벙커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세이빙을 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아이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걸 이렇게 쭉 항해로를 달려도 이 아이템을 장착을 하면은 세이빙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비용이 줄어드니까 1년만 이걸 굴리면은 이 설치 비용까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된 이유는 한국 선사들은 이 장기 항목을 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목돈 들어가는 거 투자를 잘 안 하고, 두 번째 이유는 그때 유가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당기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는. 그래서 뭐 잘 안 됐습니다. 대부분 뭐 다 다르죠. 제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에 만들 때는 글로벌이라고 만들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저는 무역 쪽이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가치를 갖다가 리버리하다, 글로벌하게. 그래서 그냥 글로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뭐 큰 아직까지 뭐 어떤 컴플레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메일 같은 것도 어떤 큰 회사나 이런 데 보시면은 메일을 갖다가 회사 메일 아니면은 안 되는 거 있거든요. 지메일 못 쓰게 하고 네이버 못 쓰게 하고 이런 데는 아예 안 먹히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메일 이런 데도 보면 서비스가 뒤에 회사 로고 따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셔도 당장은 뭐 1년에 얼마 안 내면은 그런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공간학부도 이제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냥 보면은 요새는 뭐 무역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그런 게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꾸준히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면은 불편하고 이런 거는 있죠. 그래서 근데 요새는 워낙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상업센터 이런 데도 많이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데 보면은 또 선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 조그마한 공간 자체를 빌려주는 데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계속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딴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요새는 다니시면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는 데가 많이 생겼죠. 혼자 하면은 이제 여기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이고, 뭐 하는 날 저한테 그냥 갑자기 메일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이 아이템은 네가 한국에서 맡아서 해보라면 흥분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독일까지 가가지고 명함 주고, 명함 뭐 안경집 하냐 이런 소리 다 듣고, 네? 유가 떨어지고 안 되죠. 잘 그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 혼자 있으면은 기분이 자꾸 이제 딴 생각이 들고 위축도 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럴 때 지금은 이런데 창업센터 같은 데, 창업카페 같은 데도 비슷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또 의견 교환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다니시면서 또 기회를 보는 것도 괜찮고요. 요새는 컨설팅 같은 것도 이런 쪽에서 잘 해주고 합니다. 얘기를 하시고 하시면은 그쪽 전문가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막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네. 현실적인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재택근무하면 이 비용 절감되고 효율적이고 하지만은 이 또 명함에 이제 보통 주소를 쓰고 이러면은 집이 돼가지고 집에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면은 조금 그걸 보고
뭐 큰 데는 이제 판단하는 데도 있고 뭐 그게 이제 불편하고 이렇게도 있는데 뭐 그런 단점이 있죠. 대신에 비용 절감이 되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대신에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조금 막 대지기도 쉽고 그다음에 위축되기도 쉽고 뭐 그런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센터 같은데 이용을 하시면은 스타트업이나 이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 하시면 이런 데를 갖다가 그 달에 저렴한 비용을 해가지고 혼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창업 컨설팅 지원도 말씀드렸죠. 찾아보시면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등등의 요새는 창업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는 이제 컨설팅 해가지고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나라에서요 2천만 원씩 지원받고 예? 1,000만 원씩 지원받고 500만 원씩 지원받고 심사하는 게 가지 않습니까? 심사하면은 저는 아직 그래 오래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한 4, 5년 하면은 제가 들었을 때는 분명히 괜찮은데 이분들은 지원해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지원받고 저기 와서 지원받고 저기 가서 지원받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지원해요. 작년에 받아가지고 재작년에 받아가지고 2천만 원 받아가지고 트라이 해가지고 실패했어. 아 이게 내가 실패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도전합니다. 아 실패해가지고 도전하는 거는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와가지고 지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위원님 이 17명, 이 30명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10명은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뭐 이래저래 빼고 하면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그 이제 그런 서류나 이런 거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잘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오셨을 때도 뭐 어떻게 찾아가지고 아시고 오셨겠지만은 활용을 잘하면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게 참 많습니다. 창업센터서부터 해가지고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은 멀쩡한 괜찮은 회사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돈 많은 회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정말 목표 잘 나오면 꼭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긴 내한테 어렵지. 그래가지고 받아가신다니까. 해외 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런 전시회가 있는데 우리가 나가면은 계약이 곧 될 것 같고 그쪽에 이제 포텐셜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번에만 하면 계약자리가 지원해 주십시오. 말을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데서는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탁탁 보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결실이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데를 또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더 오픈하시고 정보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누구는 사장님 누구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전시회를 하고 목표로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전시회까지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누구는 그런 거 리포트 잘 써가지고 이런 내가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런 바이를 찾았는데 거기 가서 하면 금방 오더를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떤 스타트업 이야기가 나오고, 예? 이런 데 대한 지원이 막 생겨요. 지원. 근데 그게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진짜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은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그 스타트업을 갖다 부추기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하면요, 사무실 관련돼서 어떤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죠. 해운대에 지금 25평, 지금 중앙동이나 이런 데서 해운대로 쭉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해운대 25평 하면은 보증금 1,000만 원이고요. 임대료 약 1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만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달에 14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저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타트를 하면은 보증금 140만 원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저거를 이제 조그만한 공간을 중앙동에 아무리 가도 이렇게 조그만한 데 가도 35만 원에 40만 원을 해요. 이런 데서 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도 보면 기본적인 돈을 내야 되거든요. 아마 한 20만 원 정도 내야 20만 원 내면 30만 원 내면은 30만 원을 내면은 지금 약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을 때 이자 지금은 더 올라갔겠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그 사무실 공유로 해서 이렇게 그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무실을 25평 사무실을 이렇게 딱 쪼갠 거예요. 이렇게 쪼개고 임대를 할지 매입을 할지 생각하다가 매입을 한 경우입니다. 사무실을. 이런 사무실이 지금 해운대에 얼마 하냐고 그러면은 3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요. 근데 상황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해운대 구청이니까 거기서 하여튼 지원을 이 비즈니스 단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던 적이 있어요. 지원이 어떤 지원이냐고 하니까 융자를 많이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왜 아파트 살 때나 지금 뭐 50% 됩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해졌지만은 이거는 은행에서 90%가 대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억 5천이라 그러면은 90% 대출이 약 3억이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천만 원만 있으면 일단 살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3억을 내가 대출을 했다. 3억을 대출했다 그러면은 은행에 지금 그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약 한 80만 원, 90만 원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반을 이렇게 딱 쪼개는 반을 쪼개면은 12평입니다. 그죠? 12평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70만 원에 임대를 줍니다. 뭐 그냥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굳이 이렇게 사무실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래 돼. 그러니까 이 공간을 갖다가 또 쪼개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쓰면은 충분히 이자는 다 커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공간은 그냥 나오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플랜 B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뭐 아주 럭키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일본 지사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일본 지사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서포트 되는 게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플랜 B, 뭐 플랜 A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뭔가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을 사무실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고정비로 30만 원 나가고 40만 원 나가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굳이 아니더라도 다르게 서포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 이건 뭐 다 하지만은 뭐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 법인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데 개인으로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저 회계 관련돼서도 비교적 간단하고 법인은 또 뭐 기장도 다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따지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또 가세표 잠깐 나오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런 게 없어. 아, 이런 게 있으면은 세금이 딱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거 전부 다 자기 매출에서 비용 다 빠지고 이거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 남은 금액에 따라서 1,200만 원 이하가 나오면은 6% 때리고 뭐 이래 하면 15% 때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개인 사업 했을 때고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면은 2억 이하 벌면 10%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매출이 얼마 나오고 과세 표준이 얼마 안 될 때는 여기는 10%고 여기는 보면 6%니까 그죠? 이래 되니까 이 따져보고 이 경중을 따져서 이걸 이렇게 뭐가 돈을 적게 내고 그렇게도 해요. 하는데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여러 가지로 법인이 됐을 때는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실지 법인으로 하실지 그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소득세로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60만 원이죠. 법인세는 100만 원이 됩니다. 아, 그럼 미래 되면 이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등록. 걔는 뭐 개인사업자 등록이야. 간단합니다. 그냥 가셔가지고 본인 집에 해가지고 등록을 하셔도 되고, 나이키 필라테스 마찬가지 자기 지하실에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지만은 그래 하시고, 그냥 사무소 가가지고 쓰시고, 또 어떤 사업 할 건데 하면 쓰시고, 하면 뭐 끝입니다. 그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갖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어야지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 등기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금 관련돼서도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냥 쭉 제가 나중에 이거는 오늘 저녁에 가면은 다 PDF 해가지고 우리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어때도 안 보실 거면서요. 달라고 그래.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항상 이걸 좋아하는 말인데 독일 알람 파리스 시리얼라고 있는데 이게 모든 시작은 어렵잖아요. 모든 시작은 어렵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이해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10번이고 20번이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저는 항상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해가 그렇게 빠른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래가지고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고맙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항상 모든 시작은 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모든 시작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시작을 안 하면 절대 몰라요. 아무리 책을 읽고 해도 간접 경험은 되지만 시작을 안 하면 몰라요. 시작을 하시되 리스크 관리는 플랜 B는 꼭 만드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게 4시간 다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바쁘신 대로에 나오셔가지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나 영암은 그때 보내드렸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뭐 해운대든 어디든 뭐 시간 날 때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사실 처음 할 때 그랬어요. 처음 할 때도 저도 그 회사 일을 하면서 이런 쪽에 막 눈뜨게 된 게 저한테 이렇게 앉혀놓고 그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항상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뭐 그런 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언제든지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연말에 저도 뭐 정말 정신없이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들어주셔가지고 고맙고 하여튼 여러분들 참 스타트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하시는 일 정말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